안녕하세요. 금일은 브라질의 FPSO 발주 관련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브라질 최신 FPSO 건조 소식을 2024년 4월 20일 영상을 통하여 전하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가 발주하는 최신의 FPSO는 어터포 및 시피어 유전에 설치될 예정이며 각각 세피아 2호기, P84와 아타프 2호기, P85입니다. 세피아 2호기, P84와 아타프 2호기, P85 프로젝트는 한국조선소, 중국조선소, 싱가포르 조선소가 경합을 하였지만 최종은 입찰 낙찰자는 싱가포르 샘코어프 머린과 케펠 아프슈어사의 합병회사인 신니엄이 2024년 4월 20일 최종 낙찰 후보자로 거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5월 25일 페트로브라스와 신니엄사는 FPSO 세피아 2호기, P84와 아타프 2호기, P85를 건조하기 위한 계약을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P84, P85 두 척의 FPSO 건조 금액은 싱가포르 달러로 110억 달러, 미화로 81억 4천만 달러 수준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PSO의 성가 수준은 최근 몇 년간 각 조선소가 수주한 FPSO는 30억 달러 미만이었다면 신니엄사의 이번 수주 가격은 FPSO 1기당 4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가가 높은 이유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FPSO를 건조할 조선소가 제한적인 상황에 한국과 중국과 같은 조선소는 일반 상선 물량을 건조하기 위한 계약으로 건조 슬롯이 거의 채워져 있기 때문에 FPSO를 건조할 슬롯을 고객사에 제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페트로브라스사는 신규 FPSO 프로젝트의 생산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는 FPSO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와의 협상에서 우위의 위치를 점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FPSO의 수주를 위하여 싱가포르 조선소와 한국 조선소가 치열한 경쟁을 하여 성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지금은 발주처보다는 조선소 우위의 시장인 것입니다. 둘째는 선박 및 해양 프로젝트 전반적인 가격 상승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선박과 해양 플랜트 가격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건조 슬롯의 부족 등의 요인으로 대부분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신조 FPSO의 건조 시작은 2025년 1분기에 시작되어 2029년에 최종 페트로브라스사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FPSO 세피아 2호기, P84와 아타프 2호기, P85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동쪽 바다 200km 떨어진 산토스 분지에 위치할 것입니다. 향후 건조가 마무리된 P84, 아타프 및 P85, 세피아, 플랫폼은 각각 1일 22만 5천 배럴의 석유 생산 능력과 하루 1,000만 큐빅미터의 가스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P84 및 P85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산량 등가 석유 배럴당 30%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감소는 올 일렉트릭 구성의 이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처리 공장의 최적화 및 여러 기술의 통합으로 인한 것입니다. 새로이 건조되는 FPSO의 건조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FPSO 플랫폼의 공급은 그룹의 신니엄 딜리버리 마델을 활용할 것이며 여기서 운영 및 엔지니어링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야드에 걸쳐 통합됩니다. 브라질, 중국 및 싱가포르에 있는 신니엄의 시설에서 모듈을 제작할 예정이며 모듈 무게는 6만 톤에 달하며 외주 선체와 거주구는 탑사이드 모듈 통합 및 시운전을 위해 싱가포르로 운송됩니다. 또한 현지에서 관련 설비의 일부를 제작 및 시공하는 로컬 콘텐츠 비율은 P84는 20%, P85는 25% 수준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성공적인 통합 및 시운전을 마친 후 FPSO 플랫폼은 해상 시운전을 위해 어터포와 시피어, 필드로 예인될 예정입니다. 신니엄사의 오더북에는 신규 FPSO 건조하기 위한 4개의 다른 페트로브라스 계약인 P78, 2024년 인도, P80, 2026년 인도, P82, 2026년 인도, P83, 2027년 인도,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FPSO의 인도 시기를 보면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만큼 신리엄사의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관리 능력이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싱가포르 조선소가 FPSO 건조에 있어 한국 조선소보다 경쟁력 있는 성과로 선주 측에 제공이 가능한 구조를 완성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경우는 싱가포르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는 해양 설비에 대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운용, 조달 및 시운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역량과 사업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는 생산 단가가 높은 한국 조선소보다는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조선소를 인수하여 생산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리엄사가 구사하는 전략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한국 조선소는 새로운 전략으로 해양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P84, 아타프 및 P85, 세피아, FPSO 컨소시엄 구성에 있어 지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타프 FPSO는 페트로브라스는 운전자로서 65.7%, 쉘은 16.7%로 해당 프로젝트의 2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토탈에너지사는 15%, 페트로갈 브라질 1.7%, 프리셀 펀놀리오스 A 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피아 FPSO는 페트로브라스는 운전자로서 55.3%, 토탈에너지사는 16.9%로 해당 프로젝트의 2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페트로나스는 12.7%, 카타르 에너지 12.7%, 페트로갈 브라질 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해양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기존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해양 프로젝트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예전의 프로젝트 수행 실패의 경험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래의 먹거리로 해양 프로젝트를 설정하여 EPCC를 수행하는 각 단계별 수익이 나는 전략을 세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한국 조선소의 인건비 구조로는 FPSO 등과 같은 해양 플랜트를 생산할 경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생산은 인건비가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수행하고 고부가가치 분야인 계약의 전문성 확보, 엔지니어링, 조달, 설치, 시운전 등에서 역량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회사의 전략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와 역량 확보로 선박, 해양 분야의 강자로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